당신 출장 간 게 아니라 거기 아들 보러 간 거였지? 정수는 영희의 말에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사람이 책임감이 많은 거야. 회사 일도 책임져야지. 거기 사람 인생도 책임져야지. 아이까지 생겼는데 내가 외면하면 그게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국내에서만 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세계 무대에서 쓰이는 몸이야. 솔직히 말해서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국제 봉사 활동한 거지. 영희는 기가 막혔다. 출장 가서 살림 차린 얘기를 이렇게 하나 싶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쪼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오늘도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언제나 그랬듯 단정한 모습이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인사도 없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다녀올게. 그 한마디도 없었다. 영희는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한 달의 절반을 차지했다. 출장 일정이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를 돌며 무역 계약을 따내는 게 정수의 일이었다. 그래도 남편 돈 잘 벌잖아.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영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 민준이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영희는 창문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다. 엄마가 달려가 일으켜 세웠다. 아이는 울다가 이내 웃었다. 영희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돈보다 무서운 건 집이 점점 낯설어지는 거였다.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텅 빈 소파, 먼지 쌓인 책장,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이 집에서 정수와 함께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더라. 한 달 전, 두 달 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후 2시 영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돌봄 봉사를 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복지관 2층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왔다. 이모, 영애 이모. 영희는 처음으로 그날 웃었다. 그중 한 아이가 영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6살 지우였다. 뇌병변 장애로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영희를 보면 항상 웃었다. 지우야, 오늘도 왔구나. 영희는 지우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또래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몸이었다. 으의. 지우가 영희 얼굴을 만졌다. 영희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응, 이모 여기 있어. 오늘 뭐 하고 싶어?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영희 어깨에 기댔다. 봉사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정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민준에게서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 가득했다. 영희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핸드폰 화면을 켰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 정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웃고 있었다. 셋 다. 영희는 사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때가 좋았는데. 또 혼잣말이었다. 밤 11시 정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무사히 도착했어. 내일 미팅 있어서 바쁠 것 같아. 영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민준은 요즘 이상했다. 영희가 느끼기엔 그랬다. 아들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더 조용했다. 집에 와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봤다. 민준아. 응.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짧은 대답이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아들도 어른이니까. 자기 일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거실에서 통화를 했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응, 알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다. 아버지 일정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병원비요? 네, 이번 달 거 송금했어요. 병원비? 영희는 설거지를 멈췄다. 민준이 통화를 끊었다. 영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아, 거래처요. 병원비?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냥 회사 직원이 아파서요. 그래?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찜찜했다. 며칠 뒤 민준이 또 통화를 했다. 이번엔 방에서였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영희는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다. 하우 괜찮아요? 열은 내렸어요? 하우. 그게 누구지? 다행이네요. 약은 잘 먹이고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도 곧 가실 거예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정수? 민준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영희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고 나서 영희는 민준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회사 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다. 영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니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민준 생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정수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앱을 열었다. 가장 최근 대화는 린이라는 이름이었다. 영희는 손이 떨렸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민준 씨, 하우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 데려가셨어요? 네, 지금 응급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송금할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수 씨한테도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일 거예요. 제가 전달할게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하오. 린. 병원비. 송금. 머릿속이 복잡했다. 린이 누구지? 하오는 또 누구고? 왜 민준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지? 왜 정수 이름이 나오지? 영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사진첩을 열었다. 최근 사진 중에 민준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배경은 어딘가 외국 같았다. 간판 글씨가 영어가 아니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정수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사진이었다. 영희는 숨이 멎었다. 사진을 확대했다. 아이는 6살쯤 돼 보였다. 정수는 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영희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아이 뒷모습이 민준 어렸을 때와 비슷했다. 영희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다. 엄마 핸드폰 못 봤어요? 응, 책상 위에 있더라.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영희는 조용했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밤 11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 사진이 계속 떠올랐다. 정수와 손잡은 그 아이. 하오.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설마 그럴 리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수가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희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정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다녀왔어. 응. 영희는 대답만 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넥타이를 풀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 출장은 진짜 힘들었어. 계약 따내느라 밤낮으로 미팅했다니까. 그래. 영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랐다. 정수에게 건넸다.
고마워. 정수가 물을 마셨다. 영희는 정수 옆에 놓인 외투를 집어들었다. 빨래 넣을게. 그래. 영희는 외투를 들고 세탁실로 갔다. 주머니를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 그때였다.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다. 사진이었다. 영희는 그 사진을 펼쳤다. 정수와 어린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거리였다. 간판 글씨가 베트남어 같았다. 아이는 6살쯤 돼 보였다. 밝게 웃고 있었다. 정수도 웃고 있었다. 영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이 얼굴이 민준 어렸을 때와 닮아 있었다. 눈매, 입모양, 코. 영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여보. 정수가 고개를 돌렸다. 응? 영희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 누구야? 정수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의 침묵. 정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회사 직원 아들이야. 회사 직원? 응. 베트남 현지 직원. 애가 나 잘 따라서 같이 사진 찍었어. 그래? 영희는 정수 얼굴을 봤다. 정수는 시선을 피했다. 근데 왜 이 사진을 외투에 넣고 다녀? 그냥 애가 귀여워서. 당신 처음 보는 애도 아니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었다. 이 아이 민준이 어렸을 때랑 닮았어. 정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뭐? 눈이 똑같아. 입모양도. 영희야, 그냥 아시아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런가? 영희는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놨다. 정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정수가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영희는 식탁에 앉아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회사 직원 아들? 그럼 왜 주머니에 넣고 다녀? 왜 손을 잡고 웃고 있어?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 방에서 봤던 그 사진을 떠올렸다. 똑같은 아이였다. 똑같은 뒷모습.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출근했다. 영희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다. 정수도 묻지 않았다. 민준도 일찍 나갔다. 집에 혼자 남은 영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를 데리고 걷고 있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갔다. 할머니가 웃으며 따라갔다. 영희는 그 모습을 오래 봤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정수도 저렇게 누군가 손을 잡고 걷고 있을까? 누구 손을? 오후에 영희는 복지관에 갔다. 지우가 영희를 보고 뛰어왔다. 지우야. 영희는 지우를 안아 올렸다. 복지관에 봉사 올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다. 지우 엄마가 옆에서 말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왜? 오늘 저녁에 집에 와? 아, 오늘 회식 있어.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먼저 와 있었다. 엄마, 저녁 뭐 먹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먹어. 엄마는요? 나는 배 안 고파.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영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 사진 속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밝게 웃던 얼굴. 정수 손을 잡고 있던 작은 손. 영희는 눈을 감았다. 설마.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민준 내외가 집에 왔다. 며느리 미영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영희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어. 들어와. 민준 부부는 거실로 들어왔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또 왔냐?
정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영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미영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앉아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미영은 찻잔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영희는 물을 끓이면서 물었다. 민준이는 요즘 일 많아? 네, 요즘 해외 거래처 일로 바쁜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이랑 같이 출장도 자주 가고요. 영희는 손을 멈췄다. 출장? 네. 이번 달에만 2번 갔어요. 어디로? 베트남이요. 영희는 찻주전자를 내려놨다. 민준이가 베트남을? 네. 아버님 일 도우러요. 미영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거실로 차를 들고 나갔다. 정수와 민준이 회사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번 하노이 거래처는 계약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래도 할만하지?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차를 따르며 듣고 있었다. 미영이 말했다. 근데 아버님 출장 가시면 힘드시죠? 뭐 익숙해. 그래도 공항 오갈 때 불편하실 텐데. 정수가 잠깐 멈칫했다. 미영이 계속 말했다. 그래도 아버님 출장 가시면 꼭 그분이 공항까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좀 낫겠다 싶었어요. 영희가 찻주전자를 내려놨다. 그분? 미영이 고개를 돌렸다. 네? 누가 공항에 나온다고? 아, 베트남에 오래 사시는 분이요. 린 씨.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수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미영을 봤다. 린 씨?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아버님 출장 가시면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구나.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정수가 헛기침을 했다. 그냥 현지 직원이야. 통역도 해주고. 여자분이에요? 미영이 물었다. 응.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0 좀 넘었을 거야. 영희는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준이 화제를 돌렸다. 엄마, 요즘 복지관은 어때요? 응, 잘 다니고 있어. 지우 많이 좋아졌어요? 응.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미영이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있었다. 얼마 후 민준 부부가 일어났다.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수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정수와 영희만 남았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수는 신문을 집어들었다. 한참의 침묵. 영희가 입을 열었다. 린 씨가 누구야? 말했잖아. 현지 직원. 여자? 응. 나이가 30? 대충 그럴 거야. 대충? 정수는 신문을 내려놨다. 영희야,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람이야. 일 때문에 아는 사람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현지 사정 잘 아니까 도움받는 거야. 그래.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정수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저녁 먹을 때도 둘은 말이 없었다. 영희는 밥을 먹다 말고 그릇을 내려놨다. 배불러. 많이 안 먹었는데. 배불러. 영희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거실에 남아 TV를 켰다. 밤 11시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수도 들어와 옆에 누웠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영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린. 30살 여자. 공항 마중.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 영희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영희는 결심했다. 정수가 출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 있는 정수에게 영희가 말했다. 여보. 응? 이번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정수의 손이 멈췄다. 뭐? 베트남. 나도 가고 싶어. 왜 갑자기? 당신 혼자 다니기 힘들잖아.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희야, 출장이야. 관광 아니고. 알아. 그래도 나 심심해. 같이 가면 안 돼? 불편해. 뭐가? 일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난 괜찮아. 호텔에서 기다릴게.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영희야, 이번엔 안 돼. 다음에. 다음엔 언제? 나중에. 나중에 언제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는 정수 얼굴을 봤다. 정수는 시선을 피했다. 왜 나는 안 돼? 그냥 일정이 빡빡해서. 그린 씨는 돼. 정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나도 당신 아내인데 왜 안 돼? 정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영희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에 영희는 숨이 멎었다. 복잡하게? 지금 출발해야 돼. 늦으면 비행기 놓쳐. 정수가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다. 영희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영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복잡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뭘 복잡하게 만들어?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아버지 베트남 갔지? 네. 민준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린 씨가 누구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엄마,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엄마, 제가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 말해. 엄마. 민준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 말했다.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그럼 오늘 저녁에 와. 네.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저녁 7시 민준이 집에 왔다. 영희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영희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말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가 베트남에. 말이 끊겼다. 영희는 기다렸다. 아들이 있어요. 영희는 숨이 멎었다. 뭐? 베트남에 아들이 있어요. 뭐라고?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름은 하우예요. 6살이에요. 영희는 식탁을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해요. 민준아, 장난하는 거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영희는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그럼 그린 씨가? 네. 하우 엄마예요. 영희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부터? 7년 전쯤부터요. 7년?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너도 알았어? 네. 작년에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씀드리기가.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었다. 민준아, 그게 사실이야? 네.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아이 정말 아버지 아들이야? 네. 영희는 식탁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민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아버지 출장이 절반은 일이고 절반은 그쪽 가족 보러 가는 거예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몰랐어. 엄마, 죄송해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사진 본 적 있어?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영희는 그 사진을 봤다. 정수와 손잡고 웃고 있는 남자아이.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그 아이. 영희는 핸드폰을 민준에게 돌려줬다. 그래, 당신 동생이구나.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좀 쉴게.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7년. 그동안 정수는 두 가족을 오갔다. 영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말이 이미 다른 가족이 있다는 뜻인 줄 그땐 몰랐다.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요? 응.
아침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좀 드세요. 알았어. 하지만 영희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다.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은 쉰다고 했다. 오후 2시쯤 영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죽 끓였어요. 고마워. 영희는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아왔다. 둘은 말없이 죽을 먹었다. 한참 후 영희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너 그 애 만난 적 있어?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놨다. 네. 언제? 작년에요. 아버지가 데려가셨어요. 베트남에? 네. 영희는 죽을 먹다 말았다. 왜? 아버지가 하울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셔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어때? 착해요. 착해? 네. 밝고 예의 바르고. 영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엄마는? 민주는 잠깐 망설였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32 정도?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사람 아버지 결혼한 거 알았어? 처음엔 몰랐대요. 처음엔? 아이 낳고 나서 알았대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 아이 때문이래요. 아이? 하울을 혼자 키우기 힘들다고. 영희는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받고 있는 거야? 네. 얼마나? 매달 300만 원 정도요. 영희는 그릇을 밀었다. 300? 네. 7년이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계산했다. 7년이면 2억 5천. 아니, 아이 병원비나 기타 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야? 회사 돈이요. 회사? 네. 아버지가 현지 법인 명목으로 빼돌렸어요.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네. 엄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작년에 회계 정리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그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처음엔 화났어요. 그 다음엔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 애를 봤어요. 하울을. 그래서? 엄마 그 애가 내 동생이잖아요. 영희는 민준을 봤다. 민준아, 그의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알아요. 그럼? 근데 그 애는 잘못 없잖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엄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울을 보니까 그냥 애한테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의 병원비 대주고 있는 거야? 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 아버지 편 드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근데 그 애는 제 동생이에요. 영희는 눈물이 났다. 민준아, 엄마는? 말이 끊겼다. 민준이 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 영희는 민준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좀 생각 좀 할게.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민주는 집에 남아 있었다.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밤 9시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 받았다. 아버지. 민준아, 엄마 괜찮으시니?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방에만 계세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 응.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알아.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영희 방문을 봤다. 불은 꺼져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정수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건 사흘 뒤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정수는 캐리어를 끌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는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녀왔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수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영희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한테 다 들었어.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응. 영희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7년 동안 숨기고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영희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8년 전쯤 베트남 출장 갔을 때 린을 만났어. 그래서? 처음엔 그냥 통역사였어. 일 도와주고. 계속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어. 영희는 주먹을 쥐었다. 가까워졌다는 게 뭐야? 그냥 자주 만나게 됐어. 잤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응.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언제부터? 8년 전. 그럼 아이는? 린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도 놀랐어. 놀랐어? 응.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린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 영희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책임지겠다고 했어. 책임? 아이 키우는데 돈을 대주겠다고. 영희는 정수를 똑바로 봤다. 그럼 나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뭐야? 7년 동안 혼자 집에서 기다렸는데 나는 뭐야? 영희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미안하면 다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당신 출장 절반이 일이 아니라 그쪽 가족 보러 간 거였어? 그건. 대답해.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희는 눈물이 났다.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7년 동안. 영희야. 당신이 바쁘다고 했을 때, 일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나는 다 믿었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은 아니야. 일도 있었어. 얼마나? 절반. 절반은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 더 이상 못 들어. 방 갈게. 영희야, 앉아. 얘기 좀 하자. 뭘 더 얘기해? 당신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7년 동안 두 가족 오간 거, 그거 말고 더 할 얘기 있어? 당신 출장 간 게 아니라 거기 아들 보러 간 거였지? 정수는 영희의 말에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사람이 책임감이 많은 거야. 회사 일도 책임져야지. 거기 사람 인생도 책임져야지. 아이까지 생겼는데 내가 외면하면 그게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국내에서만 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세계 무대에서 쓰이는 몸이야. 솔직히 말해서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국제 봉사활동 한 거지. 영희 기가 막혔다. 출장 가서 살림 차린 얘기를 이렇게 하나 싶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참,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 그 애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민준이는 작년에 알았어. 그래서 같이 데려갔어? 베트남에? 응. 왜? 하우를 보여주고 싶었어. 영희는 웃었다. 동생 소개시켜준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민준이 뭐래? 처음엔 화냈어. 근데 하우 보고 나서는 받아들였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다들 받아들였구나. 나만 빼고. 영희야. 당신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어.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수는 소파에서 잤다. 영희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영희야, 나 출근한다. 대답이 없었다.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정수는 현관문을 나섰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출장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구나.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7년. 그 시간 동안 정수는 두 여자 사이를 오갔다. 두 아들을 오갔다. 영희는 그저 집에서 기다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뭐였을까? 영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났다. 영희는 여전히 정수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왔니? 민준은 영희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아버지랑 얘기하셨어요? 별로 할 말 없어.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하우 병원비 몇 번 대줬어요. 영희는 민준을 봤다. 왜? 엄마 그 애가 아팠어요. 고열이 나서 응급실 갔는데 린 씨가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 애는 내 동생 맞아. 근데 내 엄마. 그의 엄마는 아버지랑 그런 사이잖아. 알아요. 그럼 왜 도와줘?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화났고. 응. 근데 하우를 직접 보니까 그냥 애한테는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 거야? 네. 그리고 제 동생이니까요. 영희는 눈을 감았다. 민준아, 넌 착하구나. 엄마.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못해. 미안하지만.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영희는 민준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넌 내 인생 살아. 하우 도와주는 건 내 선택이니까 엄마가 뭐라 하진 않을게. 근데 엄마는 그 애를 내 손주로 생각할 수가 없어. 네, 엄마.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민주는 잠깐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아버지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이혼하실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봤다. 아직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네. 민주는 일어났다. 저 이제 갈게요. 엄마 힘내세요. 응, 고마워. 민준이 나간 뒤 영희는 혼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제가 베트남 법인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만 계시고 저한테 현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넌 베트남에 자주 가야 해?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 하우 가끔 챙겨줄게요. 그래.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니야. 내 선택이니까. 엄마. 민준아, 넌 착한 애야. 근데 엄마는 아직 그 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네, 알아요. 그냥 너는 내 마음대로 해. 엄마가 뭐라 안 할게.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봤다. 민주는 하우를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정수는 하우를 아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영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애는 내 아들일지 몰라도 내 손주는 아니야.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한 달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린 씨가 한국에 왔어요. 뭐? 하우가 많이 아파서 한국 병원에 데려왔대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어디 있는데? 공항이요. 아버지가 마중 나가셨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수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왜? 린이랑 하우가 한국에 왔어.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 그래. 미안해. 뭐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영희는 웃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신 아들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영희야. 그냥 잘 챙겨. 끊을게. 영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다.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 병원에 계세요. 하우가 입원했대요. 뭐가 그렇게 아픈데? 폐렴이래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가 집에 들어왔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응. 정수는 피곤해 보였다. 아이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 정수는 영희 옆에 앉았다. 영희야, 미안해. 됐어. 그만 사과해. 린이 널 만나고 싶대. 영희는 정수를 봤다. 뭐?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영희는 웃었다. 잘못한 건 당신이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영희야. 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거절해. 영희야, 한 번만. 싫어.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 린이 직접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 초반으로 보였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찾아뵙게 돼서. 들어와요. 린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한참의 침묵. 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희는 린을 봤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정수 씨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알았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린은 고개를 숙였다. 하우 때문이에요. 아이? 혼자 키우기 힘들었어요. 영희는 웃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돈 받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린은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잘못한 건 우리 남편이에요. 당신도 피해자죠. 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사모님, 저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요. 보기 힘들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가보세요. 사모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요. 린은 일어났다. 현관까지 따라온 영희에게 린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요. 린이 나갔다. 영희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그날 저녁 정수가 집에 왔다. 영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왔어? 응. 린 만났다며? 응. 정수는 영의 맞은편에 앉았다.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그래? 당신한테 배운 것 같던데.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희가 말했다. 여보, 나 하나 물어볼게. 뭔데? 왜 그랬어?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 왜 다른 여자 만났어?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정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실수였어. 영희는 웃었다. 실수? 7년이 실수야? 처음은 실수였어.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는 책임져야지. 근데 나한테는? 뭐? 나한테 숨긴 건? 7년 동안 거짓말한 건? 그것도 책임이야?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두 가족을 만들었어. 하나는 여기, 하나는 베트남. 둘 다 당신 가족이지. 영희야.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내 아내야. 아내? 아내한테 이렇게 해?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영희는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7년이야, 7년.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기다렸어. 당신이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했어. 외롭다고 말도 못했어.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랑 아이 키우고 있었어. 영희야.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수가 영희 팔을 잡았다. 영희야, 앉아. 얘기 좀 하자. 뭘 더 얘기해? 나도 힘들었어. 영희는 웃었다. 당신이 힘들었어? 두 여자 사이 오가느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너한테 미안했어. 매번. 그럼 왜 계속했어? 하우 때문이야. 아이? 응. 그 애를 버릴 수가 없었어. 영희는 정수 손을 뿌리쳤다. 그럼 나는 버려도 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정수는 소리쳤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희는 멈췄다. 정수가 계속 말했다. 처음에 린 만났을 때 그냥 외로웠어. 외로워? 응. 출장 가면 혼자잖아. 말도 안 통하고. 그때 린이 도와줬어. 말도 잘 통하고 편했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잤어? 처음엔 술 마시고 실수했어. 한 번? 아니. 몇 번? 여러 번. 영희는 눈을 감았다. 정수가 말했다. 근데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린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봤어. 봤어? 응. 내 아들이더라.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책임지기로 한 거야? 응. 나한테 말하지 않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너한테 상처 줄 것 같아서. 영희는 웃었다. 상처? 지금은 안 아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영희는 소리쳤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 말대로 책임은 져야지. 아이한테. 응. 근데 나한테 숨긴 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배신이야. 영희야. 나 더 이상 듣기 싫어. 방 갈게.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두 가족을 만든 뒤였다. 영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여러 생각을 했다. 이혼할까? 아니면 그냥 살까? 매일 밤 고민했다. 어느 날 영희는 결심했다. 정수를 거실로 불렀다. 여보, 앉아. 정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뭐 얘기할 거 있어? 응.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나 결정했어.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영희를 봤다. 이혼은 안 할 거야.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응.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을게. 영희야, 고마워. 영희는 손을 들었다. 아직 끝 안 났어. 뭔데? 까치는 안 살아. 정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자. 근데 같은 집에는 안 살 거야.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그대로.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정수는 당황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응. 어디로? 어디든. 베트남이든 다른 데 집 구하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하우 키워야 하잖아. 책임져야지. 그건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한 집에 못 살아. 당신 보면 속이 쓰려. 영희야. 미안하지만 이게 내 결정이야. 정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해? 이번 달 안에. 그렇게 급하게? 응.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뭔데? 재산은 반반 나눠. 법적으로 부부니까.
그래. 회사 지분도 정리해. 민준이한테 넘겨.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 응. 당신은 베트남 법인이나 챙겨. 한국 회사는 민준이가 맡게. 영희야, 그건 내 조건이야. 싫으면 이혼해도 돼.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대답해. 알았어.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정수가 대답했다. 영희야, 내 말대로 할게. 그래? 응. 나 나갈게. 회사 지분도 민준이한테 넘길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뭐? 가끔 집에 와도 돼? 영희는 잠깐 생각했다. 민준이 보러 오는 거면 돼. 근데 나는 피할게. 그래. 정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보름 뒤 정수는 집을 나갔다. 영희는 현관에서 배웅했다. 잘 가. 응. 정수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희는 거실을 둘러봤다. 텅 빈 집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나는 나 인생 살게.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희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영희는 혼자 살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복지관 봉사도 계속했다. 지우는 영희를 엄마처럼 따랐다. 어느 날 지우 엄마가 영희를 찾아왔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지우를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요. 영희는 놀랐다. 왜요?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지우를 보육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우를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는데.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제가 입양하면 안 될까요? 지우 엄마는 눈이 커졌다. 네. 지우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네. 저 혼자 사는데 지우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우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정말 입양하실 거예요? 응. 괜찮으세요? 응. 지우랑 나 잘 맞아. 민준은 웃었다. 엄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영희도 웃었다. 민준아, 너는? 저요? 하우는 어때? 민준은 잠깐 망설였다. 잘 지내요. 제가 가끔 베트남 가서 봐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내가 챙기고 싶으면 챙겨. 고맙습니다, 엄마. 민준아. 네. 넌 착한 애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뒤 지우의 입양이 확정됐다. 영희는 지우를 집에 데려왔다. 지우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으이. 지우는 영희를 꼭 안았다. 영희는 지우를 안고 방을 둘러봤다. 새로 꾸민 지우 방이었다. 밝은색 벽지에 작은 침대, 장난감들. 지우야, 예뻐? 으의. 영희는 웃었다. 민준이 집들이를 왔다. 엄마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준은 지우를 봤다. 지우야, 안녕? 지우는 민준을 보고 웃었다. 제가 지우 오빠예요. 잘 부탁해. 민준은 지우에게 인형을 선물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왜? 베트남에 정착하셨대요. 린 씨랑 하오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상관없어. 민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민준아.
저녁을 먹고 민준이 돌아간 뒤 영희는 지우를 재웠다. 지우는 영희 품에 안겨 잠들었다. 영희는 지우를 내려다봤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 영희는 지우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지우 잘 자. 영희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희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했다. 그는 두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다. 잠깐 멈췄다.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내 삶을 되찾았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불빛들이 따뜻했다. 영희는 커튼을 치고 거실 불을 껐다. 지우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다. 영희는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1년 뒤, 영희는 지우와 함께 복지관 행사에 참석했다. 지우는 많이 좋아졌다.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엄마. 응, 지우야. 좋아. 영희는 지우를 안아 올렸다. 엄마도 지우 좋아. 행사장에서 지우 친구들이 달려왔다. 지우야. 지우는 웃으며 친구들과 놀았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에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가 한국 온대요. 그래? 민준이 보고 싶다고. 그럼 만나.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너 혼자 봐. 네. 며칠 뒤 민준은 정수를 만났다. 정수는 많이 늙어 보였다. 아버지. 민준아, 잘 지냈니? 네. 둘은 카페에 앉았다. 하우는 잘 지내니? 네, 학교 잘 다녀요. 그래, 다행이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엄마는 어떠시니? 잘 지내세요. 그래. 지우랑 같이 사세요. 지우? 입양하신 아이요. 장애 있는 여자아이예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네. 엄마 요즘 많이 웃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린 씨는요? 잘 지내. 하우 잘 키우고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요. 민준아. 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갈게. 내일 베트남 가야 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정수는 나갔다. 민준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영희에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전하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희는 지우를 안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 가족이 있어. 민준은 웃었다. 저도 엄마 가족이죠? 당연하지. 고맙습니다, 엄마. 영희는 민준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도 좋은 엄마세요. 둘은 웃었다. 지우도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영희는 지우를 안고 일어났다. 지우야, 저녁 먹자. 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영희에게도 정수에게도 민준에게도 각자의 삶이었다. 각자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각자의 행복이었다.